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13주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성과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278페이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터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우리 교재에 지금 보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 성매매 방지였죠? 성매매하고 이제 성폭력은 좀 다른 의미죠. 예, 매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성을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성폭력은 이거는 말 그대로 폭력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성문제에 있어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법이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제정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뭐 이런 식으로 및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범죄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범죄 위주로 처벌 위주로 되었던 법을 피해자 보호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법의 명칭에서 보면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방지, 예방 차원에 대한 부분들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는 똑같지만은 앞에는 처벌에 무게를 실었다면 이제는 방지, 예방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의미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성폭력이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방이라는 거죠. 특히 2차 피해 같은 2차 피해를 포함해서 예방이죠. 피해에 대한 피해 예방.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 방지라는 제목, 여기는 이전 법의 명칭을 보면은 범죄의 처벌에 대한 부분 다르겠죠. 그래서 2010년 기존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에서 처벌의 내용을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분리하여 규정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조. 피해자 보호 지원 강조.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취약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입법 배경을 보면은 성폭력이 어떤 개인적 일탈, 이게 가해자의 잘못이다, 가해자의 잘못이다라고 해서 일탈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게 사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사회 문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을 파탄시키고 그 피해 또한 장기간에 걸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엄중하다고 보진 않아요. 엄중한 처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특히 보면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우리나라는 뭐 엄중하게 해서 뭐 12년, 15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외국의 사례들, 선진국의 사례들,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뭐 99년형, 7, 80년. 아예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좀 엄중한 처벌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는 우리나라의 어떤 판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그 기준이 참 엄중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은 처벌과 피해자에는 특별히 배려와 치료가 요구되지만 이 법에서는 치료, 배려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회적 약자,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이 어느 범죄보다 높기 때문에 최근에도 또 누가 출소한다고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 뭐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왜 출소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치? 아니, 출소 기간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 형량이 너무 짧잖아요. 형량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 다른 데에 또 자리 잡고 이사를 가기 전에 아니면 이러기 전에 가해자가 출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범률도 어느 범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기존의 법률들로 형법, 특정 범죄가중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중간 성폭력 범죄의 적절한 대처와 피해자 인권 보호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 법들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보호, 예방 이런 게 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전자팔찌 도입할 때도 이 전자팔찌 도입도 많은 인권단체라든가 전자팔찌나 아니면 전자발찌, 전자팔찌 같은 경우에도 도입할 때도 많은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했었어요. 저는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형태들이 있다. 이건 뭐 개인의 의견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많다. 왜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어떤 범죄, 가해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후한, 그리고 형량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의 일시 보호와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도록 한다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게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눈 거예요. 처벌은 따로 법을 별도로 제정을 하고 이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만 별도로 또 제정을 한 거죠. 내용을 보면은 이 법 자체가 이미 처벌은 별도 분리했으니까 보호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조에 이미 제 1조에 이렇게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법들은 앞에 이미 목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개념이 나오는 것들, 정의가 나오는 것들 이미 알고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성폭력 예방, 유해 환경, 피해자 보호,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실시 등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281페이지 보면은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다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호법 등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 지침 마련,
뭐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웬만한 이제 교육기관의 장들은 이런 것들의 성폭력 교육을, 물론 성교육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중학교까지가 이제 초중등교육법이니까 각각 학교의 장이라든가 뭐 공공단체 장, 뭐 이렇게 하니까 공공기관, 뭐 이런 식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런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도 실시를 해야 되고요. 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뭐 이야기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에서도 이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 뭐 학교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웬만하면은 모든 곳에서 다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너무 이게 좀 형식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형식적.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성교육을 받아보셨겠지만 이 성교육이 실질적 교육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좀. 물론 외국의 성교육이 무조건 좋다, 맞다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현실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너무 시대에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 유럽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가 넘어가면은 피임법을 뭐 가르쳐 준다든가, 아니면은 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좀 한다든가, 임신에 대한 부분들 직접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좀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중요하고 뭐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인 것들을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뭐 좀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비디오라든가 영상, 비디오란 말이 그렇죠. 요즘 영상 교육으로 주로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대체적으로 영상 교육으로 너무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현실에 맞는 교육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또 성폭력 예방 홍보 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편성 책임자에게 배포하고 홍보 영상을 성폭력 예방과 방지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홍보 영상을 채널별로 송출. 이 홍보 영상이라는 거, 홍보, 여러분들 뭐 홍보 광고 다르겠죠. 광고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홍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공익광고 편성 비율이라는 게, 우리 공익광고 편성 비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KBS, MBC 뭐 이런 채널들을 보면은 공익광고 편성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서는. 그래서 뭐 지상파 방송 SBS, KBS, MBC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공익광고로 어느 정도 편성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성폭력에 대한 예방 관련된 이런 공익 자료, 홍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해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도 하고 있어요. 또 피해자 등에 대한 취약 및 취업 지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약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그러니까 지역을 벗어나서 지역 외에 우리가 취약을 필요로 하다가 하면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되고요. 보통 이런 피해자들을 보면은, 저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정에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이사 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일반적 상식으로는 좀 어렵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많은 여러분들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뭐 부모나 이게 있지만은 이 형편이 어렵거나 이래서 이런 거에 마땅히 변호사라든가 어떤 아니면 이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후원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국가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제7조 283페이지 보면은 3회 불법 촬영물에 대한 부분. 여러분 여름만 되면 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평상시에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지하철 같은데 여러분 저는 뭐 지하철 안 타고 다녀서 뭐 그런 일들을 요즘은 지하철 안 탄 지가 거의 안 탄 지가 뭐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잘 뭐 보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가끔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해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평범한 직장인들이. 그래서 국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 차량물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로 인해서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차량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불법 차량물은 다양하죠. 연인 사이에서도 불법 차량물이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이야기한 해수욕장이나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서 불법 차량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이런 불법 촬영을 하면서 그로 인해 또 여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량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를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게끔 하고 또 이제 성폭력 어떤 이런 차량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후자의 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상권이 뭔지 아시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284페이지 보면은 제12조에서는 보호시설, 성폭력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시설들을 보면 상담소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보호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호시설. 그래서 보호시설 설치 운영 및 종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 일반 보호시설, 또 장애인 보호시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동이나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특별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이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각고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이 특별지원보호시설은 19세 미만이라는 거죠. 미만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외에도 외국인, 최근에는 외국인 피해자들도 많죠. 외국인 보호시설. 또 자립지원,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 이제 이런 경우 19세 미만 특별지원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정 내에서도 보호를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뭐 이런 문제들, 미혼모도 마찬가지지만은 미혼모라든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 시설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호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또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 보호시설 설치 운영 기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필요에 따라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이제 세부적인 기준을 이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거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입소 기간 같은 경우에는 1년, 일반 보호시설은 장애인은 2년 이내에 물론 연장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령으로 인해서. 일반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장애시설 같은 경우에도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지원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19세가 될 때까지, 물론 19세가 돼도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외국인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뭐 자립공동생활 같은 경우도 2년, 이런 식으로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은 다 연장을 두고 있어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데 제한을 두는 부분이 좀 이제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 뭐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한다 뭐 이런 게 사실 더 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상담 및 지도, 뭐 이렇게 지정된 의료기관은 또 치료, 뭐 신체적 정신적 치료 이런 것들 일정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병원이어야 되겠죠. 이런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또 이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겠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의료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 또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행을 요청.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경찰에게 우리가 관서의 장에게 동행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경찰관 동행을 요구하는 거죠.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에 아마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받은 경찰 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법경찰 관리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해야 된다. 최근에 성폭력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면은 성폭력이 아닌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데이트 폭력이 사실은 이 데이트 폭력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뉴스 여러분 보시면은 연인 사이에 헤어지자고 했더니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다가 또 막 감금하고 성폭력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데이트 폭력이 보여질 때 긴급 출동, 빨리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신고가 있으면 필요한데 초기 대처가 미흡한 사례들도 우리가 또 뉴스를 보면 많이 접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법으로 되어 있는데 좀 현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출동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거죠.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동시 막 대조 심리를 한다든가, 신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 관리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 이 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 책 287페이지에서 보면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가 아닌 그들 모두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권에 대한 논쟁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뭐 신상공개, 전자팔찌 등과 같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요소, 또 성에 대한 왜곡된 이중적 시각을 의미하는 부분들, 또 성폭력을 행한 성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여성계의 주장으로 인권을 위해 제정된 이 법도 사회적으로 요구되었지만 사회적 부작용 측면에서도 인권 문제의 발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저자는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해자의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게 피해자하고 가해자, 물론 가해자도 인권이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있다 보면 피해자 인권이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아직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2교시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